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보낸 지난 10년 중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고 인정한 올해에 마침내 염원하던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루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결승전에서 환희의 눈물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우승 세리머니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감격스러웠던 결승전 현장에는 후반전에 투입됐던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경기 내용보다는 경기 외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밝힌 진실, 그리고 몸만큼 마음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왔던 손흥민 선수가 힘겹게 꺼낸 진심 어린 인터뷰, 그리고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이 얼마나 주장 손흥민 선수를 애정하고 따르는지 또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던 에피소드까지 유로파리그 결승전의 비하인드 스토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무릎을 꿇고 포효하던 장면은 너무도 또 언제 다시 봐도 뭉클하고 감격스러운 직캠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순간 손흥민 선수를 가장 먼저 찾아와서 얼굴을 움켜주며 또 함께 감격을 표하고 축하해줬던 벤탄쿠르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손흥민 선수가 직접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형보다 이 우승이 합당한 사람, 이 우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외쳤다라고 하고, 그리고 경기를 마치고 나서 모든 토트넘 팬들 혹은 모든 축구 팬들, 토트넘 팬이 아닌 모든 축구인들이 지난 10년간 토트넘에 헌신해왔던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나 주어져야 했던 우승컵이 마침내 찾아온 것을 다들 응원했고, 또 그 염원이 이뤄진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그 순간은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특히 유럽 무대에서 18살의 나이로 데뷔해서 현재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활동해오면서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자신의 커리어를 잘 만들어 왔는가, 무엇보다 축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적으로 또 사람으로서 얼마나 사랑받아 왔는가, 이를 통해 얼마나 한국인 선수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왔는가를 확인하게 해줬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사랑받고 있고, 특히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올 시즌 팀의 부진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르는 영국 현지 팬 내지 현지 언론의 억가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줬던 일도 있었어요. 사실 유로파리그 결승전 시상식 행사가 우승 메달을 조금 준비해서 경기에 안 뛴 선수들이라든지 또 경기 명단에 안 들어간 선수들, 심판들, 각종 관계자들이 다 메달을 받고 맨 마지막에 메달을 걸려고 했던 부주장 로메로, 주장 손흥민 선수가 정작 우승컵을 드는 순간에는 메달을 받지 못하는 촌극도 있었고, 또 우승컵을 딱 주장이 들어올릴 때 폭죽이 뒤에서 빵 하고 터져야지 정말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우승컵을 드는 순간 폭죽이 안 터졌어요. 하지만 워낙 정신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대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먼저 우승컵을 들고 나면은 다른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우승컵을 드는 세레머니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포르투갈 리그를 우승해 봤고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는 페드로 포로가 우승 세레머니에 이 폭죽이 터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왔다는 것을 먼저 눈치채고, 이 혼잡한 상황 속에서 우승컵 세레머니를 딱 들고 다른 선수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 더 해야 된다, 저기 안 터졌다, 사진 다시 찍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해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스펜스도 다시 해야 돼 형,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보시면 또 다시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하게 될 때 이제 포로와 스펜스가 좀 주도해서 요렇게 요 각도로 하면 돼 라고 인생샷을 건질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는 대로 제대로 정면을 보고 들 때는 뒤에 폭죽이 빵 안 터졌지만, 오히려 다시 할 때는 등을 진 채 선수들을 보고 우승 트로피를 한 번 더 들어올리는 그 순간에 폭죽이 터지면서, 이 우승 사진에는 손흥민 선수가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등을 돌려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 등번호, 그리고 태극기까지 딱 들어가는 정말 멋진 사진이 함께 남았다. 정면으로 들어올릴 때는 아쉽게도 뒤에 폭죽이 안 터져 있지만 두 가지 다양한 버전의 사진이 멋지게 나온 것, 특히 동료 선수들이 모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과 태극기가 잘 어우러지면서 정말 멋진 사진이 나왔다. 그래서 포로 선수가
참 잘 챙겨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히샬리송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를 워낙 잘 아끼고 따르는 선수잖아요. 이 경기에 히샬리송이 선발 출전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경기를 출발했는데 히샬리송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기도 했고 이 선수도 뭐 몇 달 전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히샬리송이 버티고 끝까지 뛰려고 했다면 더 오래 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전 중반 정도 시점에서 본인이 교체해달라고 사인을 보내고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1대0의 리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토트넘이 경기를 잘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교체를 단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교체를 요구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보다 빨리 들어간 면이 있었어요. 그 점이 어떻게 보면 히샬리송이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싶었을 마음을 헤아리고 본인도 그런 마음들을 알고 또 본인도 그런 챙김을 받아왔고 토트넘에서 힘든 시간들, 경쟁의 시간들을 겪어왔기 때문인지 이거를 알아서 챙겨주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동료 선수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손흥민 선수의 우승과 그 우승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게 노력하고 도와주는지를 너무나 절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그 감동, 손흥민 선수도 동료 선수들이 모두 내가 우승할 수 있도록 주장을 위해 우승하겠다, 우승을 바치겠다 이런 모습 속에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했다라고 했고 마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때 토트넘의 모든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만들어주고 심지어 그때 에릭 다이어까지 노리치 시티 골키퍼가 계속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으니까 너 살라가 뭐 해준다 그랬냐 극적인 경쟁하던 살라 얘기까지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밀어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사랑받는 선수이고 팀 동료들에게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좋게 잘 지내고 있는지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상대팀 선수들도 너무나 친하게 잘 지내고 같은 팀 동료처럼 지낼 정도로 완전한 나이스 가이로 유명하잖아요. 상대팀 감독들도 항상 찾아오고 거의 모든 선수들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팬들까지 사랑하는 선수인데 팀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날 결승골을 넣은 브레논 존슨과 다정한 셀카도 공개가 됐고 보시다시피 이마에 갑자기 상처가 났는데 이거는 우승컵 세레머니를 하다가 뒤에서 이제 밀리면서 이 우승컵이 1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로파리그 우승컵이 워낙 크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크고 무거운 편이다 보니까 탁 찍혔는데 이게 꽤 큰 상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밝히기도 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동료 선수들이 자녀를 데려오면 그 자녀들을 잘 챙기고 이를 통해서 또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 토트넘의 또 새로운 파트너죠. 메디슨 선수의 아들과도 장난치고 또 정말 삼촌처럼 지내는 모습도 화제가 됐고 또 라커룸에 가서도 다시 한번 트로피 세레머니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 너무나 재미있게 동료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토트넘 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든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손흥민 선수만의 방식으로 팀을 얼마나 단단하게 또 뭉치게 만드는지 젊고 어린 토트넘 팀이 이런 분위기 속에 우승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이라는 주장이 갖고 있는 손흥민만의 리더십의 성공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로메로 선수가 아르헨티나 방송사와 모국어로 인터뷰한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르헨티나 방송과 인터뷰를 한 만큼 이게 어떤 한국 팬들을 보라고 손흥민 선수 들으라고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소니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거의 10년 이상을 한 클럽 토트넘을 위해 뛰었죠. 2번의 결승전에 출전해서 패배를 경험했었는데요. 남미에서는 3번째 기회가 매력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소니가 그 3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소니는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선수이자 위대한 주장이니까요. 애석하게도 결승전을 앞두고 부상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죠. 하지만 결국 소니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니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니가 우승해서 저도 정말 기쁘고요. 그는 위대한 남자이고 개인적으로 소니와 제 사이도 각별하기 때문에 너무 저도 행복합니다. 이 얘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못했던 건 결국에는 부상에서 돌아와서 완벽한 몸 상태를 갖추지 못했던 컨디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교체로 들어가서 30여 분을 뛰었고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는 선발로 나와서 70분 넘게 소화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도 속도는 괜찮아 보였지만 스프린트 할 때의 힘이라든지 슈팅할 때의 타이밍이나 또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였어요. 물론 경기 전날 훈련에서 날카로운 가마차기 슈팅을 꽂아 넣는 장면도 있었지만 결국 격렬하게 뛰고 풀스피드로 뛰고 또 실전에서 몸싸움을 격렬하게 하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몸 상태까지는 회복이 안 됐던 것이죠. 손흥민 선수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날 선발로 뛰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외신 기자, 해외 기자로부터 받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선수로서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싶지만 결승전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라며 팀에 뭐가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다. 물론 선발 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승을 했다는 점이고 우승 트로피를 제 손으로 들어올리는 그것만 생각을 했다. 모든 선수들이 노력한 덕분에 또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들도 이 자리 우리가 결승 우승까지 하는 데 있어서 공헌해 왔기 때문에 나 역시 물론 선발로 못 뛴 것이 힘들었지만 나는 그저 팀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내 개인 욕심은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심정적인 부분이고 한국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아직 부상이 완벽하게 나은 것은 아니라면서 사실 이 경기를 뛰기 위해 정말 빠르게 복귀했다라고 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알려진 것처럼 생각보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던 게 절대 아니다. 사실은 꽤 심각한 부상이었고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다. 더 길게 빠질 수 있었고 사실은 시즌 아웃이 될 수 있었는데 이 경기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조금은 무리해서 돌아온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게 중요했고 결국 어찌됐거나 내가 선발로 뛰지 못했고 나의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뛰고 우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생각보다 시즌 내내 힘들었고 그 부상이 길게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해 손흥민 선수 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에이징 커브 역시 절대 아니다. 그런 와중에도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준 손흥민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시즌 끝나고 제대로만 회복을 한다면 여전히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알던 그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을 때 경기 시작 전 TNT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참가한 토트넘 선수 출신 가레스 베일, 손흥민 선수와 이 웨일스 마피아를 구성하면서 1년 동안 임대 복귀돼서 토트넘에서 뛸 때 정말 손흥민 선수와 짧은 기간에 친해졌고 그 뒤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 가레스 베일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선발 명단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는 내가 아는 그 어떤 선수보다도 로열티, 충성심, 팀에 대한 생각이 강한 선수라면서 결국 손흥민 선수는 나올 것이고 또 오늘이 그의 밤이 되길 바란다라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 베일의 격려와 이야기대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밤이 되었고 경기를 마친 뒤에는 웨일스 마피아 동료인 벤 데이비스와 함께 셋이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 또 어머님 그리고 함께 늘 몸 관리해주는 피지컬 트레이너를 비롯해서 지인들 중에서 가장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배우 박서준 씨를 포함해 다양한 본인의 친지들이 모여서 이 우승의 순간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패배한 상대팀을 챙기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결승전에서 패배했을 때 많은 위로를 받아왔었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줬던 일들도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맨유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토트넘 동료이기도 했던 현 맨유 미드필더 에릭센을 찾아가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 벤 데이비스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지만 메디슨과 빠른 시간 안에 정말 가까워졌는데 축구를 이해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함께 호흡을 맞추는 면이라든지 성격적인 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또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메디슨과는 어찌 보면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결승전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부상이 있었고 메디슨도 다쳤고 본인은 결국 돌아와서 뛰긴 했지만 메디슨은 아예 뛰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승을 이뤄내자 북받쳤던 감정을 쏟아내며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메디슨이 위로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 이 북받쳤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일부를 손흥민 선수가 꺼냈습니다. 항상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의 의미, 팬들이 주고 있는 성원, 본인이 축구 선수라는 직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명예, 평판, 또 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그 공을 모두 팬들의 사랑으로 돌려왔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에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음해하고 폄하하고 또 깎아내리는 이들이 있는 것을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이제 조심스럽게 꺼낸 거예요. 팬들에게 한마디를 해달라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한 것인데 갑자기 울컥하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하기가 조금 되게 감정이 많이 북받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정말 이 우승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말로
다른 팀 가면 안 돼? 뭐 토트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하고 우승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본인이 응원해주는 팬들이 힘들어했던 것에 대한 마음을 손흥민 선수가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한국 선수를 대표해서 우승이라는 결과를 냈으니까 이 결과를 통해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해 주시는 감정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인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선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또 마음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자랑스럽고 또 본인의 커리어에 완벽한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것은 팬분들이기 때문에 그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축구 선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내가 축구 선수로서 얻고 있는 이 많은 영광은 결국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중심을,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손흥민 선수를 항상 겸손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진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울먹이면서 조금 너무 진지하게 상황이 이어지고 말을 잇기 어려워하자 비수마가 이걸 좀 보고 있다가 장난을 쳤어요. 진지하게 막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방해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말하기 어려워하니까 풀어주려고, 그래서 딱 눈치 보다가 장난쳐서 오히려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비수마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장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선수들에게서 정말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말씀드린 대로 아직 부상이 완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지만 6월에 있을 월드컵 예선전, 물론 이 경기가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이 걸려있는, 확정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하는 것, 소집하지 않는 것이 대표팀 입장에서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른 선수들 충분히 또 그 포지션에 우리 대표팀에 좋은 새로운 자원들이 있고 필요한 순간에 좀 투입이 돼서 몸 상태를 조율하면서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조율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는 5월 26일 월요일 0시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으로 모든 경기가 영국 축구, 잉글랜드 축구의 전통대로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됩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홈경기 치르는데요. 18, 19, 22 강등팀이 일찌감치 확정된 가운데 토트넘은 강등되지 않는 팀 중에 최하위인 17위거든요. 승점 38점인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꺾은 맨유가 챔스 진출을 노리는 에스턴 빌라와 홈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맨유가 에스턴 빌라에 패배하고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이기면 토트넘은 맨유와의 리그 순위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웨스트햄은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를 치르는데 입스위치 타운이 강등은 됐지만 막판에 조금 좋은 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고, 울버햄튼은 최근 기세가 좋지만 브렌트포드도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울버햄튼, 웨스트햄, 맨유가 모두 못 이기고 토트넘이 이긴다면 14위까지 그래도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맡은 시즌이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의 성적으로 끝나면 또 그것도 좋지 않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전 또 본인의 10호 골 내지 10도움을 채우는 멀티 공격 포인트와 함께 또 하나의 유종의 의미를 거둘 수 있는 경기를 치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전 또 어떻게 치를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경기 전 최신 소식부터 실시간 입중계, 경기 후 현지 반응과 분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